유보통합에 대해서 1995년도에 이제 교육개혁위원회가 유보통합 방안에 대한 그 제안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유보통합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유보통합은 실현되지 않았고, 이제 올해 들어서 유보통합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상태에서 제가 교육부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데서 대단히 느낌이, 감정이 되게 좀 벅찹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유보통합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빨리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오늘 거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교육부나 또 이 교사들이나 또 교육청이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격차예요. 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육격차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벌어져 있고,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미 고착화되는 단계로 이루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어디 가서 집중되어 있냐면 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대입에 관심이 많고 또 수많은 논쟁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때 가서 돈을 투자하고 정책을 내놓고 해봐야 이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격차는 커져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후에는 그걸 점점 벌어지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려면 사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국가가 개입을 하고 공교육이 개입을 해서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해왔어요. 저도 교육청에 있어 보니까 왜 그런지는 대충 알겠어요. 왜냐하면 교육감 임기 4년 동안에 유치원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성과는 그 당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정권이 바뀌고 수많은 대통령이 바뀌고 수많은 교육감이 바뀌어도 유아교육보다는 고등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돈을 투자하고 정책을 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유아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때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유아교육이 영유아 부분이 국가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민간 영역이 그 빈 공간들을 채워나갔어요.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 국공립 유치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그죠? 그것도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이 계속 폐원되고 있으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을 차지하는 비율 25%. 점점 늘고 있어요. 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계속 폐원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상태로 30년을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근 들어서 학령 인구가 격감하면서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3월에서부터 4월까지 40일 동안 언론에 나왔던, 대한민국 언론에 나왔던 수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폐원 기사예요. 폐원. 마구 폐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일보 기사는 최근 6월 6일 날 나온 기사인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공립 어린이집도 폐원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다른 구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갈 곳이 없어서 다른 동네로 간 거예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아버지 엄마의 출근차를 타거나 그 시설에서 보내준 노란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했죠. 언니 오빠는 걸어서 초등학교를 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차를 타고 통학을 해야 돼요. 더 안타까운 건 뭐죠? 그럼 그 구에, 그 어린이집에 있던 구에 유치원은 없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린이집 못 가면 유치원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했냐? 어린이집은 구청소관이 아니죠. 어디를 소개해요? 어린이집을 소개해요. 다른 구청에는 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유보 이혼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칸막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가면 통제도 안 됩니다. 현재 유보 이혼하라고 하는 것이 갖는 아주 극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교육 통계가 있고 보육 통계가 있어요. 교육 통계 연보에 보면 거기에 유치원 통계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보육 통계를 발표합니다. 두 개를 합쳐놔야 대한민국의 0세부터 만 6세까지, 만 5세까지의 아이들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통계와 교육부 통계가 통합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세종시 교육청에 있으면서 교육감실로 엄마가 손잡고 와요. 이사를 왔는데, 세종시는 다 사시니까 아시겠는데, 세종시는 계속 이사 와요. 이사를 와서 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보낼 데가 안 보여. 당황했어.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 손잡고 교육감실에 온 거예요. 어린이집에 폐원하는 가운데 유치원에 갈 데 없다고 교육감실 찾아와요. 신기하죠? 교육청은 시청 상황을 모르고 시청은 교육청 상황을 몰라요. 학급 당생 수를 줄여야 되겠죠? 지금 애들이 막 줄어요. 보시면 여러분 그 자료에 보면 막 주는 거 보이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지금 만 5세 아이들과 지금 만 0세 아이들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면 30% 차이 납니다. 3분의 1, 33%. 세종시는 40%. 우리 역사상 이렇게 인구가 격감한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시에 지금 만 5세 아이들보다 세종시의 0세 아이들이 40%가 줄어요. 세종시의 만 7세 아이들과 세종시의 0세 아이들 비교하면 반토막입니다. 지금 세종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있는 교실을 그대로 두고 나서 7년 지나고 나면 거기에 지금 이제 반만 들어와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을 담당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랬던 적이 없었어요. 준다 했지만 이렇게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불을 보듯 뻔해요. 세종시도 민간 어린이집 막 넘어갈 거예요. 왜? 원아오집이 안 되니까. 애가 있어야 오죠. 그 방법이 뭐예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돼요.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연착륙이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못해요. 왜? 지금 세종시의 기준이 만 5세 아동 21명 내지 22명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만 5세 아동의 학급당 편성 기준이 28명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만 5세가. 근데 세종시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급당 학생 수 몇 명? 20명. 초등학생보다 유치원이 더 많아요. 기준이. 혼합반 3세, 4세, 5세 혼합반 18명. 18명입니다. 세종시가. 대전이 22명입니다. 3세, 4세, 5세가 섞여 있는데 그걸 교사 하나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집에 있는 애 한둘 보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왜 못 줄여? 줄이고 싶어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들 몇 명이고 거기 어린이집에 몇 명 들어가 있고 유치원 몇 명 들어가 있고 통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요. 공립유치원을 줄였다가 학부모들이 왜 줄였냐고 와서 항의하면 그 민원 진짜 무서운 민원이거든요. 민원 중에 가장 무서운 민원이 애 갈 데 없어요. 그래서 못 줄입니다. 이게 통계표가 통합돼서
와, 우리 동네 애들이 100명인데 어린이집에 60명이고 이쪽에 몇 명이니까 이거 양쪽 다 이렇게 줄이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시청은 교육청 모르고 교육청은 시청 몰라요. 그게 못했어요.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줄이자 했는데 못 줄였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안 오고 학급당 기준은 높고 원화모집은 안 되니 학급은 줄여야 되고 줄이니 교사가 남고 그러니 폐원해야 되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청에서 한 말이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시청 자료를 몽땅 교육청으로 주고 이걸 통합해서만 볼 수 있게 해주면 방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죠? 그게 유보통합인 거예요. 사실 이게 기형적인 거죠. 0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 대한민국 같은 아이들인데 이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더 나눠 갖고 있다? 그러니 통합된 정책이 못 나와요. 통합 정책이 안 나옵니다. 왜? 어디서 세울 거야? 교육부가 세울 거야? 보건복지 세울 거야? 아니요. 아무도 못 세우는 거예요. 통합된 정책이 안 나와요. 세종시 교육청이 세종시 특징은 아까 계속 이사 오잖아. 평소에 막 이사 오니까 이사 오자마자 엄마들이 하는 게 뭐야? 초등학교는 당연히 갈 데가 정해져 있어요. 학구가 있으니까. 근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갈 데가 정해지지 않아. 내가 선택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사 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어린이집이 어디 있고 유치원 어디 있나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있어. 2018년도였습니다. 이제 교육감 두 번째 되고 나서 이제 잘못 시청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그러지 말고 교육청과 시청이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나의 화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 집어넣고 클릭만 하면 몇 명 결혼, 3세야 몇 명 결혼, 4세야 몇 명 결혼, 요건 몇 명 결혼, 요거 보이게 하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가 고운동에 왔다. 고운동. 그럼 딱 와가지고 칵 하면 여기 가까운데 어린이집 있었네. 가까운데 유치원 있었네. 이걸 보고 판단하게 하자라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시청과 우리가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못했어요. 왜? 시청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떼낼 수가 없고 교육부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떼낼 수가 없어. 종으로 입장 인멸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했어요. 못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우리 추진단에서 한다 그러는데 올해부터 고마운 일입니다. 사소한 것도 그랬어요. 이원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시켜. 이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야. 1995년도 나왔어요. 그때부터 계속 나온 게 뭐냐 하면 총론에는 그 원칙에는 동의하나 강론에는 합의할 수 없다. 이게 지난 30년간 수없이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유보통합에 반대하지 않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유보통합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여. 그런데 이제 유보통합을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육과 교육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뻥뻥뻥 폐원되면서 아이들 갈 데가 없어 헤매고 있어. 최소한 이때 이걸 통합해서 관리할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세종시의 고운동 지역에 어떤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어떤 유치원이 여유가 있는지를 한 곳에서 총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세종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이 안 됩니다. 세종시의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세종시의 국민인데 어떤 아이는 무상급식 대상이고 어떤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맞냐고. 이거 고쳐야죠. 그래서 유보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유보통합 한다. 작년 재작년부터 유보통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각 단체 각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또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유학교 중심의 학교 체제로 가야 된다. 아니다. 아이집 돌봄이 중요하니까 어린이집 중심 체제로 가야 된다. 이쪽 유아과 교육과 교수가 칼럼을 쓰면 학교 중심 체제. 이쪽 교수가 칼럼을 쓰면 어린이집 중심 체제. 어느 또 단체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이 또 나와서 의무교육해야 된다. 난장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막 서로 싸워요. 사실 1995년도의 유보통합은 당시에 취원율이 극히 낮은 상태였고요. 아이들은 되게 많았고요. 시설도 별로 없던 상태에서 초기 단계, 대한민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초기 단계였어요. 그때는 이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새로 만들면 돼요. 건물로 말하자면 철거 후 신축이에요.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 수없이 많았고 이걸 제대로 체제를 갖추어야 앞으로 저 많은 애들이 다 들어올 텐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철거 후 신축인데 지금은 뭐냐면 비등급 맞은 건물이 사람이 살고 있어. 이미 다. 그래서 거주자를 놓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이 말해요. 의무교육 하자고. 공립유치원 선생님이 말하는 의무교육 말은 좋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의무교육을 하려면 만 5세만 할게요. 만 5세야. 22년 통계로 40만인가 그래요. 그 숫자가. 이 아이들을 의무교육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이 아이들을 집어넣을 공간이 있나? 하는 겁니다. 유치원의 이 덩어리가 50만이에요. 근데 만 5세야가 40만이에요. 그러면 의무교육이라는 게 원래 공립 먼저요. 공립 다 받고 법 체계상 못 들어가면 사립은 위탁입니다. 사립 위탁. 지금도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공립중학교는 기본적으로 하고 안 되니까 사립 위탁하죠.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는. 근데 자 그러면 공립에 만 5세 다 집어넣어요. 사립에도 보면 거의 다 꽉 차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다니고 있던 3, 4세를 쫓아내야 돼요. 유치원에서. 너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이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가야 돼. 공립유치원 3, 4세와 사립유치원 3, 4세가 쫓겨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세종시만 유일하게 계획적으로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공립은 대부분 병설이고요. 사립은 우후죽순으로 만들었어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그러면 얘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잘 다니던 만 5세가 유치원을 그만두고 어린이집을 찾아가야 할 텐데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진행된 유보통합은 이론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또 고치는 상황이에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무교육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교육 계속 얘기해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의무교육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교육정책은요. 다른 것과 달라서 기다릴 수 없어요. 왜? 지금 아이들이 있거든. 3년 있다 하자. 3년 있다 하자. 3년만 참자.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3년만 참자 그러면 얘 고등학교 가요.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라서 그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정책을 받아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혜택을 봐요. 다른 건 우리 어른들은 참을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커나가잖아. 유보통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부가 하고자 하는 것도 그건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상태 그대로 법도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통합법을 만들기 전에 그 통합법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 명칭을 뭘로 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수많은 관념적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각종 인증이니 뭐니 다 어떻게 할 거냐 난리 날 겁니다. 못해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관할부처를 교육부를 통합하자. 세종시도 어린이집 있는 그대로 두고 그 관할을 시장으로부터 교육감에 넘겨받자.
요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시의 영유아 교육 문제를, 교육과 보육 문제를 제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만 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교육부 따로, 보육시부 따로, 시청 따로, 교육청 따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굳이 하고자 하는 그 통합은 부처 통합이 먼저예요. 또 하나, 유보 통합은 과정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볼까요?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신분이에요. 통합하고 나면 내가 신분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통합 못해요. 교사의 경우 통합과 자격이 있는데, 신분과 자격이 있는데 신분은 통합 못합니다. 즉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앞으로도 공무원이고 계속 공무원이에요. 또 유보통합한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신분이 공무원 된다? 불가능해요. 법상 안 돼요. 공무원은 임용을 거쳐야 돼요. 또 신분은 통합이 안 됩니다. 뭐만 통합된다? 자격은 통합될 수 있어요. 자격. 이처럼 유보 통합이 된다고 그럴 때 통합되는 것과 통합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다 통합할. 그거도 과민한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이 25년부터 부처 통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처 통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격차 해소예요. 격차 해소.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 달라요. 시설도 다르고 교육과정은 같아요. 누리과정이라고. 교육과정. 3세부터 5세까지 교육과정은 통합해서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누리과정.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활동이나 이 애들 그 보육활동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고를 때 뭘 기준으로 한다? 제일 높은 비율로? 통합거리예요. 이 자료에 제가 실었어요. 그 부모들이 제일 먼저 보낸 게 통합거리. 그 유아교육과 교수들은 유치원이 우월하다 그러고 이쪽은 이쪽대로 어린이집이 더 필요하다 그러죠. 똑같아요. 부모들이 보기엔 거기가 거기고 다 똑같아요. 만족도 똑같습니다. 그 통계 보시면 나와요. 똑같아요. 근데 제일 격차 해소란 아까 말한 아마 이 격차 해소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될 거예요. 왜?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 땅에 있는 부모가 이 관할이 세종시 교육감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같은 세종시 교육감 관할의 옆에 있는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같은 세종시 교육감 관할에 있는 어린이집은 무상급식을 안 한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무상급식 해줘야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 아마 통합이 되고 나면 지금 어린이집 교사 중에 한 40%? 이 정도는 다 유아교육과 졸업을 해요. 나머지는 유아교육과 졸업을 안 한 아동 관련 학과나 이쪽 학과, 아동복지 쪽에 있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교직과정 이수를 안 했어요. 그럼 세종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 2025년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직과정 이수를 안 한 이쪽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계획적인, 연차적인 연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격차 해소 과정을 꽤 오랫동안 할 겁니다. 벅차요. 힘들어요. 해야 돼요. 그래도.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학급탕생수처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세에서부터 이미 격차는 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만큼 나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고착화돼서 이걸 어떻게 뚫고 칩니까? 그 앞에 질 높은 교육, 질 높은 보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교사들이 학급장소에서 줄여주고, 그 다음에 교사들, 여러분 텔레비전에 뉴스에 보시면 아동학대, 대한민국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판례 검색을 해서 아동학대라는 키워드를 써서 검색을 하면 대부분 보육교사들이 걸려 있어요. 대부분. 어린이집에 아동학대의 온상인 것처럼, 살인미천이 아동학대의 온상인 것처럼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잘못이에요. 거기 있는 교사들이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아세요? 8시간 근무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세종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교육과정과 방과과정으로 나눠 있고, 교육과정에 정교사가 투입되고 방과과정에 기간제 교사를 투입해요. 교대 시간이 1시 또는 2시예요. 그래서 교사 1인당 하루에 4시간 정도를 맡아서 해요. 4시간 바짝 신경 써서 해요. 아동학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왜? 그래도 컨디션이 되니까. 그리고 4시간 마치고 나서 내일 수업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살인미천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게 잘 안 돼요. 하루 10시 생각을 해보세요. 학급장에서 20명 넘는데 아이들도 그 애들 데리고 하루 7시, 8시간을 데리고 있어 보세요. 우리 다 하루도 못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한다고 CCTV 달아놨어요. 이 CCTV가 아이들을 지켜줘요? 못 지켜요. 힘듭니다.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당시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이고 이 사람들은 공립선생님과 똑같이 신분이 보장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교육청이 왜 관리를 안 해줍니까? 라고 할 때 그 당시 1995년도 장학사가 그래요? 그러더라고. 사립유치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라는 것,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똑같다는 것. 그래서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그 당시 장학사들이 몰랐어요. 근데 지금 지켜주고 있느냐? 아니요. 여전히 원장이 나가라면 나가요.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이분들 보수, 교원지 향생활 특별법, 교원지법 3조 2항에 사립학교 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원의 보수를 공립학교 수두로 주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주냐? 아니요. 사립유치원 교사들,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수표를 받고 있어요. 최저임금. 사립학교법 55조. 사립학교원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한다. 그래서 뭐냐? 국가 공무원 복무 등을 따라요. 그런데 그럼 사립유치원 선생님들도 국가 공무원 복무직에 나오는 휴가를 다 누려야 되는데 병가 어렵고 출산휴가 불가능하고 그런 결과 제가 그 자료에 드는 것처럼 사립학교 교사의 51%가 5년 미만이에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교사는 사범대에서 배우거나 교육대에서 배우거나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보다 더 많은 걸 현장에서 배워요. 저도 학교 선생을 할 때 해보면 그렇죠. 현장에서 배워요. 그래서 계속 연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연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그러다 3년만 지나면 이렇게 보이고 한 5년쯤 되면 다 보여요. 애들이 싹 보여. 이게 교사의 경력인데 유치원 교사가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51%가 5년 미만이다. 그 솔직히 그 사립유치원 그 통계표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경력 많은 사람들 다 원장들이에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쪽 30년, 20년에 가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의 질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그런 부분이에요. 교사가 파리 목숨이면 재투자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부통합이 되고 나면
정말 유아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아까 말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의 숫자, 그 다음에 교사들의 처우, 교사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죠. 제가 보기에 이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하고 이제 교육부가 총괄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6년 학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6년 학제가 170만이 넘어와요. 170만의 영유아가 교육부로 쭉 넘어옵니다. 언제부터? 25년부터. 안타까운 건 지금 이걸 잘 실감 못하는 것 같아. 교육청도 실감을 못하고 그러니까 교육감협의회가 명칭을 뭘로 할까요? 이걸 조사하고 있지. 당장 시급한 건 시청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청이 교육부는 그래도 덜해요.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 국이 넘어오는 거니까. 근데 저기는 교육청은 구체적인 업무가 넘어오는 거고 시청으로 갔던 수많은 민원이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건데 아직 실감을 못 내고 있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 정원도 엄청 늘어날 겁니다. 보통 여기 대전 서구 뭐 이런 데 보니까 영유아 담당, 그러니까 어린이집 담당하는 공무원이 11명인가 되더라고요. 전부 다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제 서구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엄청 늘어나죠. 예산도 지금 넘어오겠죠. 그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작업은 교육부가 해서 해주실 일은 시도교육청한테 야 빨리 준비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난리 났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반, A. 내년도 이맘때입니다. 준비 끝났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잠깐만 저기 막 시계를 봐야 돼. 한마디. 제가 이 설명을 하러 전국을 다녀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가가지고. 근데 공립유치원생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면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즉 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 특기정성 교육 과정에는 그게 없어요. 한글 교육이나 그죠? 영어 교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원화모집 경쟁이다 보니까 우리 유치원은 특기정성 교육 시간에 영어도 가르쳐줘요. 어릴 때는 인내심도 배우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배우고 다 해야지 살아가는 그게 아까 말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기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교육부나 교육청 모두 제발 부탁인데 교육과정을 흔들지 말자. 이른바 다양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기정성 교육 허용하지 말자. 절대로 허용하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어느 교육청 공립유치원 원장들이 모두 회의를 했대. 원화모집이 안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화모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자. 교육청이 건의하도록 하자. 그게 뭡니까? 제가 세종시 교육청에 있을 때 항상 모니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종시 맘카페입니다. 예민하거든요. 2014년도에 처음 왔을 때 맘카페에서 봤던 글과 작년, 재작년 제가 교육청 나올 때 봤던 글이 달라요. 20년도에 나올 때 봤던 글은 21년도 가을에 봤던 글은 뭐냐면 세종시에는 공립유치원에서 영어 교육 안 하나요? 왜 안 하죠? 딴 데 하던데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학부모가 우리 세종 그런 거 원래 안 해요. 애들이 유치원 가기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은 놀아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잘 크는 거예요. 댓글 다다다다다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공립은 할 수 있잖아. 최소. 근데 공립유치원 원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어 교육 하게 해달라고. 원화 모집을 위해서. 아까 그랬죠. 그렇게 주면 잘 크냐고. 오히려 잘 안 큰다니까요. 잘 안 커요. 애들 영어 교육 지긋지긋해요. 우리말 제대로 쉽게 말하면 문자 교육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문자 교육시키잖아요. 어른이 만들어 놓은 문자의 세계에 아이들이 갇히는 거, 아이들 상상력이 갇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문자 없는 그림책을 보고 마음껏 상상하는 것과 그 그림책에 밑에 한글 써 있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가 낫다? 한글 없는 책이 나아요. 아이 상상을 키우기에는. 빌 게이츠를 키우기에는 글자 없는 그림책이 훨씬 나아요.
굳게 결심하지만 항상 흔들리는 게 없지만 말이야. 근데 교육청과 교육부는 흔들지 말아야지. 우리만큼은. 그래서 유보통합 하시고 나서 정말 우리가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켜야 될 건 뭐다? 유학의 공공성. 정말 본질. 아이들을 크게 키워야 될 거. 빌 게이츠로 키울 애들을 왜 그렇게 쪼잔한 그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냐고. 뿌리를 넓게 뻗어서. 제가 유기농을 해서 알아요. 저도 농사를 짓는데. 유기농으로 키운 거 정말 뿌리 커요. 아주 뿌리 엄청나요. 바람 불어도 안 넘어져요. 걔들은 조금만 탭이 주면 팍 커요. 왜? 퍼먹는 숟가락이 커서. 달리기 잘하는 방법 어릴 때 어떻게 해야 돼? 기초 체력이 중요하지 달리는 방법 아무리까 소용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아학의 공공성을 지키는 그런 유보 통합이 되도록 하자가 제 오늘 예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